And there's nobody out there like it like I am. There's nobody out there that can say my name. And nobody out there like it like we are. We are like we are. I've been walking down the line. 세상의 모든 향기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연입니다.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시티 익스클루시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 그 도시의 느낌을 향으로 표현한 르라보의 시리즈입니다. 이 향수들은 각 도시의 매장에서만 판매하지만 1년에 딱 한 번 9월 한 달 동안만 전 세계의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르라보 대장정의 마지막 3부 시티 익스클루시브 9종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시티 익스클루시브는 9개밖에 없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시티 익스클루시브는 작년에 출시된 서울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향수가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왜 9개예요? 저도 다 하고 싶었는데 제가 구매한 직구 사이트에서는 9개밖에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9개만 샀지요. 지난번 리뷰했던 시트론 28, 서울향을 포함해서 총 14개의 향수가 있습니다. 시트론 28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여기 위쪽이랑 더보기란에 표시해 둘게요. 저는 2020년 9월 28일에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개당 18,0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르라보 대장정 그 마지막 함께 가보실까요? 참고로 제가 리뷰하는 순서는 향수의 발매 순서가 아닙니다. 이 점 인지하고 봐주세요. 첫 번째 시티 익스클루시브 향수는 미국의 해변 도시 마이애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짜잔! 타박 28입니다. 구독자 깽보님께서 신청하신 향수기도 해요. 작년에 리뷰를 요청하셔서 9월에 르라보 매장에 갔었는데 아니 진짜 다들 9월달만 기다리셨어요?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서야 리뷰를 하네요. 타박 28은 2019년에 출시된 우디 아로마틱 노트의 향수입니다. 저는 흡연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길 가다가 담배 냄새가 나면 숨을 참고 100m 달리기를 하거든요. 그 담배 냄새를 피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향수에서 느껴지는 담배 향기, 타바코 향은 너무 섹시한 느낌으로 느껴지더라고요. 타박 28도 섹시한 느낌일까? 생각하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향수를 뿌리자마자 방 안을 가득 채우는 타바코 잎의 향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더라고요. 눈이 별 모양이나 하트 모양으로 변할 것 같은 매력적인 냄새였어요. 어머, 멋있네? 섹시한데? 이렇게 느끼면서 향을 계속 느끼니까 카다멈의 달콤하면서 살짝 씁쓸한 느낌과 함께 럼주의 깊고 복잡 미묘한 향기가 느껴지더라고요. 향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이아구드와 시더우드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잔향이 조금 저에게는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느꼈던 타바코 잎의 향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이 스모키하고 섹시한 향기가 계속 지속이 되길 바랬는데 미들이 지난 후부터는 나무 느낌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향이 가볍게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에게 마이애미라는 도시는 학생 때 즐겨봤던 미국 드라마 CSI 시리즈 중 하나였던 CSI 마이애미에서 봤던 것이 전부였거든요. 드넓게 펼쳐진 해변가와 서핑하는 사람들, 밝게 내려쬐는 강렬한 햇살, 이런 이미지였는데 타박 28로 만난 마이애미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밝은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오히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깊숙한 뒷골목에서 담배를 나눠 피는 연인이 생각이 났어요. 가볍게 느껴지는 잔향은 담배를 나눠 피고 쿨하게 헤어지는 연인의 뒷모습이 떠오르고요. 과연 마이애미의 어떤 모습을 표현한 것일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두 번째 향수는 푸아브르 23입니다. 푸아브르 23은 영국의 런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향수이고 200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푸아브르는 프랑스어로 후추를 뜻해요. 이름에 후추가 들어가다니
시향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향수를 뿌리고 냄새를 맡았을 때 첫 느낌은 와, 달콤한 후추다 였어요. 물론 저는 후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푸아브르 23에서 맡는 후추의 향기가 굉장히 묘한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아는 그 후추 냄새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쉽사리 아! 이 향수는 이런 냄새구나 딱 정의 내리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냄새를 맡게 되더라고요. 처음 느꼈던 후추의 향기는 갈아서 날카롭고 뾰족해진 느낌의 후추 향기가 아니라 통후추의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 후추의 향기에 라다넘과 바닐라의 달콤함이 더해져서 후추긴 후추인데 디저트에 사용되는 후추가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새로운 느낌의 후추 향이 느껴지네요. 시간이 지나면서 후추의 알싸함이 익숙해지고 인센스의 향기와 파출리, 샌다루드, 가이아구드 등의 나무 냄새도 느껴져요. 그냥 통나무의 느낌보다는 유향처럼 발사믹한 느낌이 더해진 나무의 느낌이에요. 런던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 푸아브르 23의 향기를 맡으면서 비 오는 런던 거리를 우산 없이 걷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비 오는 날처럼 약간 어둡고 무채색의 느낌이거든요. 잔향에서 느껴지는 인센스와 나무의 조합은 비를 맞고 집에 들어가서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것 같아요. 밝은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암울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셜록 홈즈의 분위기일까요? 세 번째 향수는 가이악 10입니다. 일본의 도쿄에서 영감을 받아 2008년에 만들어진 향수입니다. 저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던 것이 가이악보다는 히노키 나무가 더 일본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향사는 도쿄의 어떤 부분을 보고 이 향을 만들었을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향을 맡는데 어라? 싶었어요. 아니, 왜 향이 맑은 느낌이지? 싶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향수의 이름인 가이아구드의 진하고 깊은 향기를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첫 느낌이 너무나도 맑은 느낌의 나무라서 약간 당황해버렸지 뭐예요. 가이아구드의 살짝 스윗하면서 어두운 느낌의 향기도 느껴지지만 저는 오히려 시더우드의 담백한 향기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시더우드와 머스크의 조합이 저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향을 맡자마자 느꼈던 맑은 느낌은 시더우드에서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계속 향을 맡아보니까 머스크의 포실포실함이 가이아구드의 깊고 진한 느낌을 많이 중화시키는 것 같은 느낌? 생각보다 머스크가 크게 느껴져서 나무의 향기들을 머스크가 품고 있는 이미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느껴지는 유향의 향기도 이 맑고 신선한 느낌에 한몫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꽤 오래전에 도쿄 여행을 친구들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양쪽 엄지발톱에 피멍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여행이라 도쿄에 대한 좋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았는데 이 향수를 맡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 자체가 참 좋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때 어디 갔었고 어떤 걸 했고 자세한 건 아직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가이악 10이 주는 향기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잊고 있었던 추억 한 조각을 아주 오랜만에 꺼내게 한 향수였습니다. 네 번째 향수인 무스드쉔 30은 2017년에 출시된 네덜란드의 도시 암스테르담의 향수로 출시되었습니다. 무스드쉔 30은 네오시프레 타입의 남녀 공용 향수예요. 무스드쉔 30 역시 깽보님께서 리뷰를 신청하신 향수입니다. 무스드쉔은 프랑스어로 오크모스, 이끼류 식물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무스드쉔 30을 영어 버전으로 말한다면 오크모스 30이 되겠네요. 저는 이끼향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깊은 느낌도 있고
땅의 촉촉함도 느껴지고 분위기도 살짝 묘하고요. 그래서 시프레 타입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스트 쉔 30을 정말 기대하면서 시향하게 되었죠. 굉장히 촉촉하고 깊은 곳의 땅 느낌을 가진 이끼의 향기와 함께 살짝 꽃 같은 예쁜 향기가 섞여 있어요. 핑크페퍼의 향기인 것 같아요. 이끼와 핑크페퍼의 의외의 조합에 감탄하면서 코를 열심히 킁킁거리면 피멘토와 시나몬의 달콤하고 스파이시한 향기를 지나서 나무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의 느낌이 파출리 같으면서 굉장히 맑고 깨끗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파출리의 느낌이 보일랑말랑하지만 평소에 알고 있던 어둡고 딥한 느낌의 파출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파출리의 화이트 버전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반칙인데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이끼향은 잘 쓰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지만 양 조절에 실패하거나 잘못 조향하면 목욕탕에서 맡을 수 있는 남자 스킨 냄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스트 쉔 30은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우아한 느낌이에요. 자연 깊숙한 곳의 향기 같으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가진 무스트 쉔 30처럼 암스테르담도 이런 멋진 도시일까? 가보고 싶다. 암스테르담에서 무스트 쉔 30을 뿌린다면 또 다른 느낌이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여행을 좋아하지만 딱히 유럽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향수의 향기를 맡고 나니 해외로 여행이 가능할 때 가장 먼저 암스테르담에 가보고 싶네요. 다섯 번째 향수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향수 무스크 25입니다. 무스크 25는 200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머스크는 천사들도 매료시킬 만한 향이기 때문에 무스크 25가 천사들의 도시인 LA의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향을 맡고서 조금 놀랐던 것은 머스크와 함께 맡을 수 있는 시베켓의 꼬릿한 향기였어요. 머스크의 포실포실하고 파우더리한 향기와 함께 존재감을 숨길 생각이 하나도 없는 시베켓의 향기가 생각보다 조합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같은 애니멀 노트이기 때문일까요? 머스크의 포근하고 파우더리한 향기에 거칠고 어두운 느낌처럼 양념을 쳐주는 시벳의 향기가 쉽게 가지 않겠다 이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 놀라움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겠어 하고 계속 향기를 맡아보면 알데하이드의 뽀송뽀송하고 잘 마른 세탁물의 냄새가 함께 올라와요. 이 알데하이드도 굉장히 강렬한 존재감인데 머스크와의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조금 후에 느껴지는 은방울꽃과 장미의 꽃향기가 파출리, 베티버, 시더우드의 나무 향기들과 어울려서 역시나 머스크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 머스크가 천사들도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인 향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이 향수의 향기를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머스크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포용력이 훨씬 더 큰 향기더라고요. 꽃향기, 나무향기에 맞춰주는 것은 기본이고 잘 마른 빨래 냄새와 같은 알데하이드와도 참 잘 어울리고 어떻게 이런 냄새를 향수에 쓰지? 싶을 정도로 꼬릿하고 애니멀릭한 시베켓과 앰버그리스의 향기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포용력을 가진 냄새라면 천사들이 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천사여도 이 말도 안 되는 포용력과 포근함에 반해버릴 것 같아요. LA가 머스크처럼 다양한 것들을 포용하고 감싸는 도시라면 전 이 무스크 25가 정말로 로스앤젤레스의 향수 그 자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여섯 번째 향수는 프랑스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바닐 44입니다. 바닐 44는 2007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패션의 도시인 파리를 어떻게 표현해냈을지, 과연 파리를 어떻게 담아냈을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바닐 44는 순간적인 신선한 시트러스의 향기로 시작해요. 왜 순간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말 그대로 정말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바닐라의 달콤함에 묻혀버리거든요.
물론 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만다린 오렌지와 베르가못의 신선한 존재감을 확인하자마자 바닐라의 달콤함이 그 시트러스의 향기들을 깔고 앉아버리는 느낌이랄까요? 어딘가 찌그러진 시트러스의 향기가 조금씩 남아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달콤하고 깊은 바닐라의 향기가 정말 강하게 느껴져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바닐라의 달콤함이 조금 사그라들었다고 느껴질 때 유향과 가이아구드 그리고 인센스의 조합처럼 보이는 향기가 느껴져요. 약간 따스한 느낌이 있는 걸 보면 엠버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바닐라의 짙은 색감을 이어받아 잔향까지도 뭔가 깊고 따뜻한 달콤함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은 향기예요. 저는 이 바닐 44의 향기를 맡으면서 바닐라 향과 오크 향이 나는 위스키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오렌지 향이 첨가된 럼주가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는 것 같다는 생각? 뭔가 술의 깊이감도 느껴지면서 초콜릿의 달콤함도 동시에 느껴지는 향기예요. 파리가 이런 도시인가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저는 파리에 가서 야경을 보면서 위스키 한 잔을 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 바닐 44의 향기를 안주 삼아 파리의 야경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7번째 향수는 미국의 도시 시카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베이로즈 26입니다. 2011년에 출시된 베이로즈 26에서 베이로즈는 장미가 아닌 핑크페퍼를 뜻해요. 나름 반전이라면 반전이죠? 베이로즈 26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의 장미향으로 시작해요. 장미향과 알데하이드의 냄새가 만나서 순간적인 확산성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장미의 향기에서 핑크페퍼의 냄새는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 존재감 자체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에 핑크페퍼, 베이로즈의 향취가 약간 장미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장미 향기에 살짝 스파이시함을 얹어주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클로브의 스파이시한 향기가 조금 느껴지기는 하는데 막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클로브는 장미 향기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아이라서 자주 쓰이는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함께 있는 페퍼의 알싸함이 살짝 느껴지긴 하지만 역시 장미의 향기를 조금 더 화려하고 짙은 색깔로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여전히 알데하이드를 입은 장미의 향기가 가장 크게 느껴져요. 잔향에서는 머스크와 시더우드, 엠버의 향기가 느껴지긴 하지만 제 코에는 계속 알데하이드와 장미의 조합이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베이로즈 26을 맡으면서 저는 시카고는 어떤 도시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다른 향수들은 향기를 맡으면서 이런 느낌인 건가? 대략적인 감이 왔었는데 베이로즈 26은 이상하게 느낌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장미 향수. 딱 그 정도? 시카고. 대체 어떤 느낌을 가진 어떤 도시일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시카고에서 이 향수의 향기를 맡는다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까요? 8번째 향수는 두바이에서 영감을 받아 2013년에 만들어진 퀴르 28입니다. 저는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속한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아랍에미리트 연방을 구성하는 7개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말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한 곳이에요. 시향을 하기 전부터 중동의 냄새를 담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강렬한 가죽 냄새가 코를 확 사로잡더라고요. 드라이한 베티버의 냄새와 함께 여러 나무의 건조한 냄새를 지나 약간 애니멀릭한 느낌의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되는 향수예요. 가죽의 향기가 굉장히 강렬한데 함께 있는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약간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존재감이 강렬해요. 향의 시작부터 잔향까지 향을 모두 맡은 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쉽지 않다 정말 이거였어요. 저는 이 가죽의 냄새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약간 매운 것처럼 매캐한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매캐한 느낌이 언제까지 가려나 궁금해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맡아봤지만 향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꾀레의 뜻 자체가 가죽을 뜻하는데 저에게는 가죽 향기보다 가죽의 매캐한 느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 향수의 향기를 맡으면서 사막에서 열리는 전통시장의 느낌은 이런 느낌일까? 온갖 향신료 향기, 사막의 건조한 냄새, 사람들의 채취, 뜨거운 태양의 냄새,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두바이의 냄새일까? 이런 궁금증을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향신료나 이국적인 냄새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꾀르 28은 가죽의 매캐함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향수였습니다. 9번째 향수이자 시티 익스클루시브 리뷰 중 마지막 향수인 벤조인 19입니다. 벤조인 19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영감을 받아 2013년에 출시된 향수입니다. 저는 막연하게 러시아는 겨울의 나라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벤조인 19도 겨울의 향을 담았을까 싶더라고요. 겨울의 차가움을 담았을까? 아니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함을 담았을까? 궁금해하면서 향을 맡았는데 이건 겨울의 차가움도 따뜻함도 아닌 뭐지 너는? 싶었어요. 다시 한번 코를 킁킁거리면서 향을 맡아보니까 벤조인과 유향의 냄새가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벤조인은 안식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식향 나무의 수액을 건조시켜서 만든 수지가 벤조인이에요. 이 벤조인은 산지에 따라서 향기가 조금 달라요. 벤조인 19에 사용된 벤조인은 바닐라 향을 갖고 있는 샴 벤조인입니다. 벤조인과 유향 모두 발삼 계열의 향료이기 때문에 각각의 캐릭터가 명확해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있는 시더우드, 엠버, 머스크가 이 발삼 계열의 향료들을 잘 어울리게 도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땅의 느낌도 나면서 땅에 심긴 나무 느낌도 나는 향이에요. 근데 이 향의 느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땅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몇백, 몇천 년 전에 오래된 시간대의 땅의 느낌이에요. 향이 올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옛 시간대의 미스테리한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모스크바로 여행을 가서 붉은 광장 한켠에서 벤조인 19를 뿌린다면 그 향기가 시간 여행을 하는 열쇠가 되어서 저를 옛 시간대의 어딘가로 데려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릴 적 봤던 시간탐험대라는 만화가 생각나게 하는 향수네요. 르라보 디스커버리 리뷰 대장정 그 마지막 편 시티 익스클루시브 9종을 모두 리뷰했습니다.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 중에서 제가 구매하지 못한 튜베로즈 40, 리미트 37, 알가이드 44, 비가라드 18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대장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사심을 한가득 담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의 코를 가장 사로잡았던 향수는 무스드쉔 30과 프아브르 23이었어요. 평소 제가 좋아하는 향료와 노트 구성이어서 그런지 그 도시에 가서 이 향수를 뿌리고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아쉬웠던 향수는 타박 28이에요. 탑과 미들의 섹시한 느낌이 세상에 이게 바로 미국 해변 도시의 섹시함인가 봐 라고 생각했지만 잔향이 너무나도 가벼워진 느낌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초반의 섹시함이 더 오래 지속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아쉬웠던 향수는 베이로즈 26이에요. 제가 알가이드 계열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 향수에서 특별한 뭔가를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르라보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캐릭터를 찾기가 어려웠고 그렇다고 누가 봐도 그 도시를 그대로 표현해낸 향수라고 하기도 어려웠고요. 제가 시카고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래도 다른 향수들은 가보지 않은 도시의 향이라도 제 나름대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베이로즈 26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향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쉽지 않은 향수다 라고 생각했던 건 짐작하시죠?
퀴르 28이에요. 가죽 노트나 애니멀 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멋진 향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나 이런 노트를 좋아하시지는 않는 분들께는 가죽의 멋짐보다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생가죽의 매캐함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스크 25 역시 마찬가지예요. 퀴르 28만큼은 아니겠으나 머스크에 섞여 있는 씨벳의 꼬릿함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향수는 리뷰를 하는 저에게도 쉽지 않은 향수들이었어요. 르라보 대장정 3편, 그 마지막 편입니다. 이 향수들을 리뷰하면서 정말이지 여행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실 거예요.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며 터질 것 같이 커져버린 여행에 대한 욕망을 향수들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를 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르라보 대장정 3부 시티 엑스클루시브 9종을 리뷰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향을 리뷰하는 그날까지 리뷰하는 조향사 김혜은이었습니다.